표본에 대한 평균 검정을 알아보고 스테타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검정을 할 때는 이제 T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한 표본이 특정한 평균값을 갖는 모집단에 속하는지, 즉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겁니다. 사실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도 되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제 T 분포를 이용해서 가설 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근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체해서 정규 분포를 이용한 가설 검증을 수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못하면 표본의 표준 편차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서로 유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대체해서 가설 검증을 수행할 때는 이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제 작은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 비해서 이제 작은 값을 가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작은 표본으로부터 표준 점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치더라도 표본 크기가 큰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준 점수보다 더 큰 표준 점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측된 유의 확률이 좀 축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무가설이 기각돼야 되는데 귀무가설이 채택돼야 되는데도 기각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에 표준 점수가 갖는 분포는 특정 표준 점수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정규 분포에 비해서 더 커지는 그런 이제 확률 분포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정규 분포인 G 분포와 구별해 가지고요. 이제 T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값을 보게 되면 이제 표준 오차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표준 오차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T 검정, 그러니까 평균 검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의 비교 분석을 할 때는 T 검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일표본 T 검정,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표본 T 검정은 요즘에 뭐 논문에 일표본 T 검정을 쓰지는 않지만 한 집단의 평균과 특정한 값을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얼마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이 일표본 T 검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당 소득이 250만 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무가설이 뭐냐? 귀무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다. 이게 귀무가설이라면 자, 그다음에 이제 대립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t 값과 이제 유효 확률을 보고 0.p 값이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고 0.05보다 적으면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립표본 T 검정은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이제 비교할 때 이 독립표본 T 검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는데 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분석해 보고 싶어요. 귀무가설이 뭐냐?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 될 것이고 대립가설은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은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t 테스트를 해 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p-밸류 값이 0.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고 0.05보다 적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응 표본 T 검정은요.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영업 성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은 집단 A의 사전 사후의 종속 변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 될 거고요. 대립가설은 집단 A의
사전 사후의 종속 변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 가지고 p-value 값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0.05보다 p-value 값이 크다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되고 0.05보다 적다면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될 겁니다. 자, 실습 파일은요. household.csv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건엽 실습점 두 파일을 보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스테타를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작업 폴더 변경을 통해 가지고 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좀 해줄 필요가 좀 있겠죠. 그리고 household.csv 파일을 불러오려면 명령어를 써도 되지만은 자, 스테타 여러 가지 파일에서 불러오기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엑셀이라든가 그죠 텍스트 데이터 .csv 있죠. 이걸 눌러 가지고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열어보게 되면요. 449가구의 표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소득이 있는데, 자, 그럼 먼저 1표본 평균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1표본 평균 검정은 하나의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요. 449가구 표본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250만 원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귀무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은 250만 원이 아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죠. 자, 먼저 소득 변수에 한번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 히스토그램 소득 해가지고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이제 메뉴바를 이용한다면요. 자, 스테타에서 그래프 들어가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눌러가지고 실제 이렇게 소득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히스토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확실히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자, 왼쪽에 이제 몰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형적인 이제 양의 외도값을 갖는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 2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 사이 여기에 소득이 있지만 이제 몇몇 특정 일부 가구의 소득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한번 소득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명령어 summarize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자, summarize 소득 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뉴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통계 분석, 요약표 및 검정 눌러가지고요. 여기 누르면 이제 요약 및 기술 통계량, 요약 통계량 해가지고 이제 소득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summarize 소득이라는 명령어가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관측수는 449고요. 자, 평균값은 285만 2147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자, 208 그쵸? 208 정도가 되고요. 최소값이 59,000. 자,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 변수의 자세한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수도 있었죠. 자, summarize 소득, 그 다음에 콤마라는 옵션을 준 다음에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세한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메뉴바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 이제 추가 통계량 표시 옵션 이렇게 자, summarize 들어가가지고 추가 통계량 표시를 하게 되면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명령어를 갖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에 대한 자세한 기술 통계량이 나오죠. 그렇죠? 하위 10%는 67만 3천 원이고요. 하위 25%는 148만 원이고 자, 중위값은 50% 248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관측 지수가 449고 자,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과 자, 외도와 첨도가 다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 변수의 이제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상자 그림은 이제 이상치를 확인할 때 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 박스 소득 내지는요. 자, 그래프 들어와 가지고 자, 상자 그래프 들어와서
실제 이제 소득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자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이게 뭐였습니까? 하위 25%에서 하위 75%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자, 그 중위값이라고 했었죠. 50%. 자, 그리고 자, 하위 75%에서 자, 하위 25%를 뺀 값, IQR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1.5배 안에 있는 가장 이제 최대값, 1.5 아래에 있는 가장 최소값, 그것이 이렇게 상자의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걸 넘어서는 값들은 이제 이상치로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의 값들이 이 안에 있지만 특정한 소득이 아주 높은 가구들이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자, 449가구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250만 원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요. t-테스트 변수명 자, 이퀄 두 개 가설값을 놓으면 됩니다. 매우 쉽죠? 그러니까 t-테스트라는 명령어를 놓고요. 소득 이퀄 250만 원. 이걸 누르게 되면 쉽게 449가구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250만 원인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뉴바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통계 분석을 누른 다음에 자, 요약표 및 검정해서 전통적 가설 검정을 누르게 되면 자, T 검정이 나오죠. 야, 평균 비교 검정 이걸 눌러가지고 이제 소득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이 250만 원인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명령어 t-테스트 변수명 이퀄 가설값이니까 자, t-테스트 소득 25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자, 원 샘플 t-테스트 해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변수명은 소득이고요. 관측 지수는 449, 평균이 285만 원.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 오차값, 표준 편차 95% 신뢰 수준에 있습니다. 95% 신뢰 수준 하에서는 자, 265만 원부터 304만 원까지 이 사이에서 값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귀무가설은 자, 표본의 평균이 250만 원이냐 이걸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t-값이 3.580이 1.96보다 큽니다. 자유도는 448이고요. 보게 되면 이제 양측 검정이 있고 단측 검정이 있는데 자, 양측 검정을 보니까요. 자, 과연 평균이 250만 원이냐? 그랬더니 p-밸류 값이 0.0004, 0.05보다 적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250만 원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요. 250만 원이 아니다라는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니까 이제 상측 검정을 보니까요. 자, 그럼 평균이 250만 원보다 큰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t-값이 0.05보다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은 250만 원보다 크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자, 유의 수준 0.05%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표본 평균 검정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두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고요. 집단 A와 집단 B의 종속 변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T검정, 독립표본 T검정이었습니다. 자, 실습 파일은 i#xlsx 엑셀 파일이고요. 자, 두 파일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두 개의 독립표본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요. 각각 대응되는 두 개의 모집단 평균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영어 시험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폐 질환 발생률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iSharp.xlsx 파일을 이제 불러오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귀무가설은 뭐겠습니까? 귀무가설은 남녀 간의, 즉 성별 간의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일 거고요. 대립가설은 자, 성별, 자, 남녀 간의 인터넷 쇼핑몰 방문 횟수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요.
먼저 쇼핑몰 방문 횟수 변수의 자세한 기술 통계량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자, summarize 쇼핑몰 방문 횟수라는 이제 명령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값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ummarize 쇼핑몰 방문 횟수, 디테일 하게 되면 이제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게 되면 자, summarize 쇼핑몰 방문 횟수를 하게 명령어를 치니까 이러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관측 지수는 473이었고요. 자, 평균은 자, 10.17. 자, 10.17의 정도가 됐었고, 자, 표준 편차는 19.16입니다. 최소값은 0번이고 최대값은 200번, 즉 200번이나 쇼핑몰을 방문한 그런 이제 사람이 있네요. 자, 디테일 옵션을 줘가지고 쇼핑몰 방문 횟수에 대한 디테일 값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0%는 한 번 방문을 했는데 하위 25%는 이제 두 번까지 방문을 했고요. 중위 값이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위 75%는 10번까지 방문을 했네요. 자, 그리고 관측 값은 473이고요. 평균은 10.17, 자, 표준 편차는 19.16입니다. 자, 분산과 외도 첨도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첨도가 매우 뾰족한 값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매우 자주 방문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외도 값도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왼쪽이 좀 모여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쇼핑몰 방문 횟수가 적은데 특정한 값들의 쇼핑몰 방문 횟수 값이 매우 크다. 그 사실을 이 외도와 첨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성별에 따른 쇼핑몰 방문 횟수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소트 성별.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정렬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바이 성별, 자, 서머라이즈 쇼핑몰 방문 횟수. 그 다음에 바이 성별, 서머라이즈 쇼핑 방문 횟수, 디테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성별에 따른 이제 기술 통계량이 나오고요. 한꺼번에 하려면 자, 바이 성별, 소트라는 명령어를 준 다음에 자, 서머라이즈 쇼핑몰 방문 횟수, 디테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성별에 따른 쇼핑몰 방문 횟수의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메뉴바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 서머라이즈 요약 통계량을 들어가서 자, 이 기본에서 추가 통계량을 표시를 하고요. 자, 변수는 쇼핑몰 방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y if in 이걸 여기에 들어와서 자, 그룹 정의 변수에서 이제 성별을 누르게 되면 실제 이런 식의 명령어가 나오면서 자, 성별에 따른 쇼핑몰 방문 횟수의 기술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쇼핑몰 성별에 따른 자, 쇼핑몰 방문 횟수 변수의 기술 통계량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이 1이 이제 남자고요. 2가 여자인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자, 326개고요. 여자는 147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하위 10%가 한 번 방문했고요. 하위 25%가 한 번, 자, 중위값이 4번입니다. 하위 75%가 10번 사실 10번 방문했다는 것이 나오고요. 자, 남자의 쇼핑몰 방문에서 평균은 8.94회고 표준 편차는 18.63입니다. 자, 그리고요. 분산과 자, 외도 첨도가 나와 있는데 자, 남자의 경우에도 보니까 양의 외도 값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쇼핑 방문 횟수가 많지 않은데 특정 사람들이 매우 크게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첨도가 71이니까 매우 뾰족한, 즉 특정한 사람들이 매우 자주 방문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와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보면요. 하위 10%는 한 번 방문을 했고 하위 25%는 두 번, 중위값이 10번, 남자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하위 75%는 이제 20번이나 방문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관측값은 147이고요. 자, 평균값이 자, 12.911입니다. 표준 편차가 20이고 자, 분산 외도 첨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에도 양의 외도 값인데다가 매우 뾰족하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매우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남자 평균이 8.94고 여자 평균이 12.91입니다. 그냥 기술 통계량으로 보이기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p-밸류 값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t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그건 이제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성별에 따라서 한꺼번에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한꺼번에. 아까는 이제 성별 1, 2 이걸 이제 따로 보여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별에 따른 쇼핑몰 방문 횟수 변수를 표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보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자, 탭 스탯 자, 쇼핑몰 방문 횟수 콤마 바이 성별 이런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보고 싶은 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틱스 자, n 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하위 25%, 중앙값, 하위 75%, 그다음에 이제 맥시멈 값을 보여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열로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맷을 하게 되면 자 9자리 소수점 2자릿수로 정렬해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좋게 개수 통계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별 1과 2의 n값, 평균값, 표준 편차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보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자의 n값은 326이고요. 평균값은 8.94. 자, 표준 편차 18.64인데 여성은 147에 평균값은 12.91이구나. 표준 편차는 20.6입니다. 자, 중위값을 보더라도 남자는 3대, 여자는 이제 10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위 75%도 보니까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실제 이제 메뉴바를 통해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성별에 따라서 이제 쇼핑몰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려면, 자, t-테스트 변수명, 콤마, 바이 그룹 변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t-테스트 쇼핑몰 방문 횟수, 콤마, 바이 성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메뉴바를 통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요. 자, 그룹 t-테스트 들어와서 그룹별 이 표본, 그리고 변수명은 자, 쇼핑몰 방문 횟수, 그리고 성별, 그룹 변수명은 성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명령어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요. 자, 성별에 따라서 이제 쇼핑몰 방문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이걸 이제 검증을 해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자, 그룹에 따라서 자, 평균값 자, 표준 오차, 표준 편차 95% 신뢰 수준에 있는 이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니까요. 그렇다면 자, 여기 평균 1에서 평균 2를 뺀 겁니다. t 값이 현재 마이너스 2.0929. 이거는 이제 1에서 2의 평균을 뺀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이 됐으니까 그룹 1의 평균이 그룹 2의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실제 쇼핑몰을 덜 방문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p 값을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p 밸류 값이 자, 0.05보다 적죠. 자,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귀무가설은 성별에 따라서 쇼핑몰 방문 횟수에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인데 실 대립가설은 뭐였습니까? 성별에 따라서 쇼핑몰 방문 횟수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었죠. 자, 그러니까 5% 유의 수준에서 자,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 간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측 검정을 보니까 0.05보다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남자보다 자, 여자가 쇼핑몰 방문 횟수 평균이 훨씬 더 크다. 우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성별에 따른 쇼핑몰 방문 횟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t-테스트와 관련된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독립표본 평균 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논문에 들어가는 그런 양식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했던 쇼핑몰 방문 횟수 변수는 쇼핑몰 방문 횟수 월이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n값 이렇게 적어주고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를 앞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옮겨주면 됩니다. 남자는 8.94 플러스 마이너스 18.639였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12.91 플러스 마이너스 20.063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 값은 마이너스 2.093이고, 자, p 밸류 값이 0.037이었죠. 그래서 이게 0.05보다 적으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별표를 한 개 넣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에서는요. 자, 별표 1개, 0.05보다 적을 때는 자, 별표 1개를 적어주고 자, 0.01보다 더 적다면 별표를 이제 2개 넣어줘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좀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표본 평균 검정까지 해봤습니다.